멀지 않은 미래, 인류는 위상차 게이트라는 초고속 우주항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태양계 전역을 인류의 생활권으로 확장시켰습니다. 화성도, 목성의 위성도 테라포밍에 성공한 인류였지만 지구 근방에 설치한 위상차 게이트가 돌연 폭주해 달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고, 파괴된 달은 지구 궤도에 흩뿌려져 시도 때도 없이 지구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인류는 지구를 버리고 우주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고, 지구에 남은 소수의 인류는 지반이 단단한 지하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세계. 오늘의 이야기는 이 광활한 우주를 누비는 현상금 사냥꾼들이 만들어낸 한 곡의 블루스입니다. おいスパイク上がったぞ。こっちも上がりだ。メニューは特製チンジャオロース。 풍성한 스파이크와 부족한 제트,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세간에서 꽤나 알아주는 실력자들입니다. 100万ウーロンはどこ行ったんだよ。お前が壊した機体の修理とお前が壊した店の修理と 하지만 스파이크가 꽤나 거칠게 일을 처리하는 덕에 상금은 거의 수리비와 치료비로 나가기 일쑤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이 구닥다리 어선 비밥을 몰고 오늘도 어김없이 사냥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アメリカ太陽系30万の賞金稼ぎのみんな元気かい。指名手配者情報をお伝えするビッグショットの時間よ。 일간 지명수배자 알림 방송을 보며 사냥감을 찾는 스파이크. 이번 타겟은 연구소에서 뭔가를 훔쳐 탈출한 녀석인데, 운이 좋게 스파이크가 아는 의사에게서 범인의 신상 정보를 알아냈고, 스파이크는 옳다구나 하며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ラオチュウだ。シェシェはいよ。おっとすまねえ。 이 아프로 헤어가 사건의 범인 압둘 하킴, 가오가 몸을 지배한 남자로 취객을 두들겨 패는 사이 연구소에서 훔친 중요한 물건을 좀도둑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さてとお宝お宝。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동물인 것을 확인하고 근처 펫샵에서 동물을 처분하려는 좀도둑. 운 좋게 스파이크도 정보를 얻기 위해 펫샵에 도착했는데, 가방을 보고 이것이 연구소에서 훔친 물건이란 걸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카와이한 웰시코기. 어안이 벙벙한 틈에 진짜 하킴이 나타났고, 코기는 하킴을 피해 거리로 도주. 하킴은 코기를 쫓고 스파이크는 하킴을 쫓아 도시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やむをえん。犬笛を使うぞ。しかしあれは面倒なことに。構わん。目立ちますよ。 한편 코기를 도둑맞은 연구소에선 코기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개들을 불러내는 장치를 사용했는데, 이 덕에 코기도 스파이크도 하킴도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결국 하킴의 손에 떨어진 코기. 하지만 현상금의 눈이 먼 스파이크는 소드피쉬를 끌고 와 하킴을 두들기기 시작했고, 대도시를 뒤집어 놓는 개싸움을 하는 사이 코기는 하킴보다 스파이크가 마음에 들었는지 하킴에게서 탈출해 스파이크에게 달려들었고, 스파이크와 코기는 그대로 수로에 불시착. 하킴과 연구원들은 보기 좋게 경찰서 앞으로 골인했습니다. 彼が盗んだのはある研究機関が非合法に育てていたデータ検定犬だったらしいってことだそうだ。 그렇게 돈은 한 푼도 못 번 대신 뭔가 굉장히 천재적인 강아지를 얻게 된 비밥. 뭐 상금이 어찌됐든 귀여우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チャーリーは言った。手は手でなければ洗えない。得ようと思ったらまず与えよってな。 궁지에 몰린 사람이 가장 도박에 취약한 법, 사료값을 마련해야 하는 스파이크와 제트는 카지노에 손을 대기로 했는데, 스파이크는 이래 보여도 눈썰미 하나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프로 중의 프로. 괜히 큰 손들과 엮이면 곤란하니 적당히 져주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딜러가 스파이크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의 남성과 바뀌어버린 의문의 칩. 딜러인 여자는 카지노 직원들까지 동원해 스파이크에게서 이 칩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스파이크도 제트도 딜러 누나도 뭔가가 잘못됐음을 확실히 직감한 상황.
딜러는 상황을 보고 빠르게 카지노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눈치 빠른 현상금 사냥꾼들이 이를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警察に渡すにはもったいない彼女を見かけによらぬおいスパイク凶悪犯フェイ・バレンタインだ。賞金はなんと600万お買い得よ。 여자 이름은 페이 발렌타인, 상금 600만 우롱의 거물과 암호 해킹용 데이터 칩을 손에 넣은 비밥.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지만 돈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못 버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탈출한 페이와 같이 생쇼를 하다 정작 돈을 지급해줄 돈줄을 죽여버렸습니다. まあそうしけた顔しないでまた次に稼ぎましょう。じゃ私はシャワー浴びてくるから。 여차저차해서 비밥에 눌러앉게 된 페이. 뭐 이렇게 정없고 필요없는 동료가 한 명 늘어났는데 근데 이 누나 옷 입은 게 참... これから指定する場所に来い。さもないと私の命はないぞ。だそうです。 비밥에 합류하자마자 심각한 일에 꼬여버린 페이. 태양계에서 가히 최고라 불리는 범죄 조직 레드 드래곤의 내분에 끼어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스파이크는 레드 드래곤이란 이름에서 끔찍히도 그리운 옛 추억이 생각났고 지겨운 인연과 다시 만나기 위해 페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天国を追い出された天使は悪魔になるしかないんだ。そうだろう、スパイク。 꽤 깊은 인연이 있는 듯한 남자 비셔스. 서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서로를 향해 총과 검을 겨누는 비셔스와 스파이크. 힘에서 밀리는 스파이크였지만 방심한 비셔스에게 작은 선물을 던져줬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과거와 함께 눈을 뜬 스파이크. 비셔스와 함께했던 기억과 스파이크가 사랑했던 여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스파이크는 아직 여기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언치. 오늘도 평화롭고 가난한 비밥. 비밥은 오늘도 돈 냄새를 쫓아 지구에 기이한 그림을 그리는 정체불명의 지명 수배자를 잡으러 왔습니다. 衛星ジャック、本当の犯人はね、ハッカーなんかじゃないんだよ。いつからインタラクティブチャンネルになった？ 자연스럽게 비밥을 해킹한 천재 해커 레디컬 에드워드. 유명한 해커긴 하지만 그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어 노인이니 외계인이니 하는 낭설이 팽배했지만 개구진 목소리의 꼬마는 자신이 에드워드라는 걸 밝히고 자신을 도와주면 지구에 의문의 그림을 그리는 지명 수배자를 찾아준다고 했습니다. 捨てられた衛星の AI が勝手に落書きしてるってことか。何なの？ 범인의 정체는 인공위성의 AI. 얼마 전 에드는 경찰의 정보망을 피해 이 인공위성에게 접근했었는데 이 인공위성은 지구가 곱창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위성. 그 시절 아름다웠던 지구에는 AI가 그린 것과 비슷한 그림들이 많았는데 AI는 그 시절이 생각나 괴멸된 지구에 끝없이 그림을 재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コンピューターだから、ウピューにしよう。え？ウピュー、かっこいい。 예술가 AI와 친구가 된 에드. 은표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에드였지만 경찰의 재밍으로 은표와의 접속이 끊어지자 에드는 비밥을 이용해 은표를 직접 구출하려 했습니다. みんな知ってるよ。先週は火星で150万の賞金首アジツを逃したし、 에드가 비밥을 알고 있었던 건 이 가난한 현상금 사냥꾼들의 왕팬이었기 때문 비밥은 일단 에드를 도와주기로 했으나 은표를 구출하려면 은표 근처에 있는 수많은 방위위성들을 뚫어야 하는 하드한 미션이었는데 バットも持たずに野球をやるようなもんだ。おい、スパイク。そういうのが好きなんだよ。 스릴을 즐기는 스파이크는 흔쾌히 이를 수락했고 마음은 안 맞지만 돈 앞에서 하나로 뭉친 비밥 선원들의 첫 협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경찰도 못 뚫는 방위성을 뚫고 음표를 다운로드한 비밥. 에드는 음표를 네트워크에 풀어줬고 스파이크와 제트는 음표의 카피 데이터를 경찰에 제출해 이번에야말로 목돈을 챙기려 했습니다. 人間および生命体のみを対象とするものであり、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においてはそれを生命体と確定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 이번에도 어림도 없이 끝나버린 비밥의 현상금 사냥. 비밥은 이렇게
다시금 가난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俺の嫌いなもんが3つあるって知ってたか？ガキとケダモンと跳ねっ返りの女だ。 또 자연스레 인원이 늘어난 비밥. 남자 둘만 사는 칙칙한 배에 여자들이 오니 그래도 좀 사람 사는 것처럼 변할 줄 알았는데 착각일 뿐이었고 비바포는 둘이 있을 때보다 더 개판이 됐습니다. 本物のロブスターを手に入れた俺は他の奴に食われないようにわざわざこんな倉庫にある冷蔵庫に隠したんだ。 개판이 된 배 안에서 1년 동안 방치된 랍스타는 독을 가진 기괴한 생명체로 변해 비밥을 들쑤셨는데 이 독에 감염된 선원들은 한동안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스파이크의 활약으로 냉장고도 우주에 버려버렸고 괴생명체는 에드가 먹어서 혼내줬기에 가까스로 괴생명체의 위협에서 벗어난 비밥. 이들의 가난한 여정은 아슬아슬하게 계속됐습니다. この子は誰でしょうね。コードネームがジュリア。 스파이크의 뇌리를 강타하는 단어 줄리아. 비밀암호로 발신하는 신호였지만 에드가 장난으로 이 신호를 수신해버렸고 스파이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신호의 근원지로 뛰쳐나갔습니다. 또다시 마주친 스파이크의 숙적 비셔스. 비셔스는 코드네임 줄리아를 사용하는 인물과 레드아이라는 마약을 밀거래하고 있었는데 이번 거래자는 과거 비셔스에게 배신당한 비셔스의 동료. 信じるものなどない。信じる必要も。 한바탕 전투 끝에 비셔스는 후퇴했고 비셔스의 옛 동료 그랜이란 남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ジュリアがいつも話してた。瞳の色が一つずつ違うってそう言ってた。 줄리아와 친분이 있었던 그랜. 줄리아의 행방을 묻고 싶은 스파이크였지만 그랜에겐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랜의 꺼져가는 숨을 조용히 지켜줬습니다. 食うなこの結束自動が。 작은 해프닝 이후 평소에 가난함으로 돌아온 비밥. 이젠 완전히 자기 집처럼 눌러앉은 페이는 아인의 배변을 치우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얘기해줬는데 약 3년 전 냉동 캡슐에서 깨어난 페이. 페이는 위상차 게이트가 만들어지기 전 시대의 사람으로 위상차 게이트 폭발 사고 때 큰 상처를 입고 치료를 위해 콜드슬립에 들어갔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페이를 회복시킬 기술이 발명됐고 드디어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된 페이.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ミス・フェイ・バレンタイン。それ本当に私の名前？素敵な名前じゃないですか。あなたによく似合う。 기억을 잃은 페이에게 남은 건 3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치료비뿐. 다행히 보험사에서 파견 나온 변호사가 페이를 돌봐주기로 했는데 페이는 그의 상냥함에 반해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치료비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선 결국 강압적인 방법을 선택. 변호사형은 페이를 쫓아오는 징수원을 따돌리다 그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自分に何かあった時には君に全ての財産を譲渡するようにね。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랑하는 여자에게 양도하고 세상을 떠난 변호사형. 짧은 시간이었지만 페이는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文字が赤いのはなぜ？借金も財産のうちということだな。借金。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무튼 이 사기 사건 이후 슈퍼 빚쟁이가 돼 비법에 흘러들어온 페이. 여전히 과거의 기억은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있을 곳은 찾은 것 같았습니다. いい加減直せば。直すって言ったろ。その手よ。再生手術なんて今時大した値段じゃないでしょ。 성격도 좀 유해지고 유사 가족들까지 챙기는 페이. 요즘 같은 세상에 신체 재생 수술은 일도 아니었지만 제트는 자신의 왼팔에 무슨 추억이라도 있다는 듯이 의수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상당히 까칠해졌습니다.ポイ捨ての現行犯だ。 오랜만에 만난 제트의 친구 파드.
ISSP 잉크가 제트를 불러낸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제트 또한 7년 전까지 ISSP에서 활동 중이었고 우다이라는 살인 청부업자를 잡기 위해 파드와 힘을 합쳐 우다이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우다이의 실력은 심상치 않았고 제트와 파드는 우다이를 체포했지만 제트는 한쪽 팔을 잃고 더 이상 경찰에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파드에게서 우다이가 살아있고 죄수 수송선을 강탈한 채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을 들은 제트는 경찰대 범죄자가 아닌 남자 대 남자로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기로 했는데 エド、俺がもし戻らなかったら盆栽に水をやっといてくれ。 굳은 각오를 하고 파드와 단둘이 죄수 수송선을 습격한 제트. 수송선은 이미 소수의 범죄자들을 제외하곤 괴멸 상태였고 제트는 우다이를, 파드는 배의 조작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나눠졌습니다. したくはなかったんだが、会いたがる奴がいてな。何？なくした左腕だよ。 왼팔의 복수를 하겠다 말한 제트. 우다이는 제트에게 7년 전 그날 제트의 팔을 앗아간 진범에 대해 얘기해줬습니다. お前はとっくに裏切られ利用されていたのさ。罠か。 제트의 팔을 앗아간 건 제트의 동료 파드. 제트는 올곧은 경찰이었지만 부패한 상부는 이런 제트의 행실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결국 범죄 조직과 짜고 제트를 경찰직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때 제트의 저격을 맡았던 경찰이 파드, 우다이를 쫓아 이곳에 온 것도 우다이를 죽여 부패 경찰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파드는 여기서 제트 또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お別れだジェット。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쓰러지는 파드. 제트가 파드의 총을 확인해봤지만 파드의 리볼버엔 총알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온몸으로 갚은 파드. 제트는 씁쓸한 마음과 함께 다시 비밥으로 돌아왔습니다. よいしょ。 6300ウーロン払えよ。何よ、やぶから棒に。 가난하고 평화로운 비밥에 도착한 의문의 소포.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비디오 테이프란 기술로 만들어진 저장 장치이며 수취인은 페이 발렌타인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よーし、こうなったら意地でも何が映ってるか確かめてやる。そこまで入れ込むようなもんか？ 페이는 정작 자신의 소포에 관심조차 없었고 호기심이 풀발동한 남자들은 폐허가 된 지구에 박물관까지 쳐들어가 비디오 플레이어를 입수하는데 성공했는데 それ違うよ。あ VHS だからあ見れないの。あ 우매한 미래인들이 비디오 테이프 버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이 발신인은 친절하게 비디오 플레이어까지 보내줬습니다. 비디오를 찍고 있는 건 어린 시절 페이와 그들의 친구들. 화면의 소녀는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찍었지만 미래의 자신은 과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페이의 영상에 나온 도시를 알고 있는 에드가 썩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구 출신이 페이는 에드를 납치해 자신의 기억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에드를 따라 도착한 허름한 수도원. 에드도 여기서 잠시 신세지며 끼니를 때운 적이 있었는데 약 2달 전 에드의 아빠가 에드를 찾으러 이곳에 왔었다고 합니다. 에드의 말대로 정말 이곳에서 오랜 친구와 만난 페이의 친구는 세월을 겪어 할머니가 됐고 페이와 옛날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페이는 친구를 만났음에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돌연 과거의 기억이 돌아온 페이. 자신의 집과 가족, 모든 게 순식간에 기억나고 페이는 비밥을 떠나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향했는데 一緒に来てもらおうか。怪我したくなかったらおとなしくしてくれ。 떠난 페이를 내버려두고 현상금 사냥에 나선 제트와 스파이크. 이번 타겟은 현상금
5천만짜리의 거물인 만큼 막강한 제트와 스파이크조차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에드는 이 지명수배자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これは父の人。父って父親が 몇 년 만인지 모를 부녀 상봉회장 에드의 아빠는 운석낙하 이후에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일에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자신의 자식도 까먹은 채 일을 하러 돌아다녔고 5년이 넘어서야 자식이 있다는 걸 깨닫고 고아원에 애들을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부모 맞나? 急げマイケルダックス発見タイヤですおい待てよ 근처에 운석이 떨어지니 또 애들을 버리고 가는 아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편 페이는 기억 속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지만 그곳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페이는 그렇게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에드는 굳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했고 아이는 그런 애들을 따라 정든 비밥을 뒤로하고 둘만의 여정을 떠나버렸습니다. 제트와 스파이크는 식충이들이 사라져 후련하다고 했지만 줄지 않는 동료들의 식탁을 보니 묘한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스파이크도 몸담았던 태양계 최고 범죄 조직 레드 드래곤. 비셔스는 쿠데타를 일으켜 레드 드래곤을 장악하려 했지만 원로들은 비셔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피바람은 과거 레드 드래곤이었던 스파이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今どこだなんでしょう。こっちはタルシする場所に向かってるお前もそっちに向かえ 페이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무심한 척 페이를 챙겨주는 스파이크와 제트. 내심 기뻤지만 2번 정도는 튕겨줘야 하니 자신은 돌아갈 곳이 있다며 거절했는데 페이 또한 레드 드래곤의 피바람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괴한에게 쫓기는 여자를 도와준 페이. 여자는 자신을 줄리아라고 소개했고 운명은 조심스레 추적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もしもスパイクに会ったらあの場所で待ってると伝えて。そう言えばわかるわ。 스파이크가 찾아 헤맸던 진짜 줄리아. 페이는 비바버로 돌아가 스파이크에게 이 소식을 전했지만 레드 드래곤의 부하들이 비밥이 있는 곳까지 쫓아오고 제트와 페이는 스파이크를 줄리아가 있는 곳으로 보내고 레드 드래곤의 부하들과 맞섰습니다. なくしたもんとやらを掴んでこい 行け 그렇게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스파이크는 드디어 수년간 찾아 헤맸던 줄리아를 만나게 됐는데 雨が降ってた。あの日も。来なかったのは雨のせいか。 멀지 않은 과거 스파이크가 레드 드래곤이었던 시절 부상당한 스파이크는 우연히 줄리아를 만나 상처를 치료할 때까지 신세려졌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끌렸고 사랑에 빠졌지만 줄리아는 이미 비셔스의 여자였고 스파이크는 이번 임무만 끝나면 레드 드래곤의 눈을 피해 둘만의 사랑의 도피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공동묘지에서 만나자 약속했지만 비셔스는 자신의 애인과 동료가 눈이 맞았다는 걸 알아버렸고 줄리아에게 스파이크를 죽이고 혼자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줄리아는 결국 스파이크를 위해 도망을 선택했지만 스파이크는 이를 알 턱이 없을 터. 시련의 상처는 스파이크의 가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레드 드래곤을 나와 정처 없이 떠돌다 제트를 만나 비밥의 일원이 됐던 것입니다. 本当にこの世界から抜け出して誰もいないところへ。2人だけで。 이번에야말로 사랑의 도피를 하려고 했지만 스파이크는 자신의 동료를 상처 입힌 레드 드래곤과 결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스파이크를 쫓아온 조직원들의 총에 맞은 줄리아. 정말 오랜 시간 서로를 기다려온 둘이었지만 그들의 재회는 너무나도 짧고 비극적이었습니다.
これは夢ね。悪い夢さ。 아무 일 없이 비밥으로 돌아온 스파이크. 페이와 제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스파이크는 자신을 위해 비셔스와 결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この目を見ろ。事故でなくして片っぽは作り物だ。 사고로 이식받은 오른쪽 눈으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왼쪽 눈으론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보고 있다는 스파이크. 줄리아와 떨어진 이후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스파이크는 그런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셔스에게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死にに行くわけじゃない。俺が本当に生きてるかどうか確かめに行くん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페이를 두고 그간 신세졌던 비밥과 제트를 뒤로 하고 기약 없는 여정을 떠난 스파이크. 비셔스는 그 사이 레드 드래곤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어버렸고, 비셔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스파이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신으로 레드 드래곤을 초토화시키는 스파이크. 간부중 과거 스파이크를 따랐던 자의 도움으로 스파이크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꼭대기 층에 있는 비셔스를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いつか言ったはずだスパイク。お前を殺せるのは俺だけだと。そのままお前に返すぜ。 죽음을 각오한 두 남자는 길고 길었던 블루스의 마지막 춤사위를 시작했고, 스파이크는 치명상을 입음과 동시에 비셔스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 넣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상처를 지닌 채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과거를 떠나 현재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쫓아 긴 여정을 떠나기로 했고, 또 누군가는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자신들의 미래를 찾아가는 카우보이들의 이야기. 카우보이를 노래하는 주크박스는 우리에게 마지막 곡을 들려줬지만, 이제 막 미래를 살아가기로 한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카우보이 비밥이었습니다. OST부터 시작해 스토리와 작화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나와 어른들의 가슴에 최고의 블루스를 들려준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비밥은 그 중에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애니에 담긴 의미, 어떤 장면에 내포된 의미, 스파이크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찾기보단 정말 좋은 재즈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편씩만 봐줬으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음악이 끝나면 자신만의 감상이 생기듯이 카우보이들의 이야기를 보고 타성에 젖지 않은 여러분만의 감상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만큼은 타인의 해석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짧은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시대가 남긴 최고의 역작이었습니다. 이번 리뷰를 위해 다시 한번 보는데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지만 혹시나 못 본 사람이 있을까, 내 영상을 보고 정주행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아마 리뷰가 올라갈 시점엔 넷플릭스에서 실사화한 카우보이 비밥이 방영될 텐데, 24화 애니를 보는 게 부담이 된다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명작에 먹칠만은 하지 말아줘 넷플릭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니.